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9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1%,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하락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마이너스 2.2%, 소송 중격 아직도 있고, 소송 3년차 다 되어가는 리플은 큰 변동은 없고요. 전체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장 코인이 시가총액 여기 히트맨 면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리플하고 에이다 도지코인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리플이 에이다 도지코인, 폴리곤 모두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커졌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5.9%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19.1%로 높은 수준이고요. 리플이야 메인 알트코인들하고 작코인들이 SEC 증권 부류로 인해서 빠지는 거지 3대장 코인은 시장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하락 안 나오는 것은 이번 주 첫 장 열린 나스닥 영향이 크고요. 나스닥 6개월 연속 상승하고 QQQ 신고점 400달러까지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정 오면 매수하려고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400달러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높고요. 나스닥 단기악재라고 해봐야 이번 주 인플레이션율하고 연준 FOMC인데 사실상 지표나 파월 의장 연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7월 말 빅테크 실적 악화가 시장의 큰 악재다 볼 수 있는데 2분기에 오히려 실적 잘 나오면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고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코어 시장은 나스닥 상승으로 오히려 선물 시장 롱 포지션 베팅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산 위험도 현재 구간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말에도 나스닥이 지속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보면 바이낸스 소송에도 볼륨은 평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규모로 청산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렇게 행보하기보다는 상승하면서 흰 공간 큰 청산이 나와야 변동이 큰데 최근에는 이성적으로 선물 시장 움직이고 있고요. 21년 6월하고 7월처럼 비트코인 하락 온 상태로 횡보는 했지만 나스닥 상승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에서 보면 초록색 롱 포지션이 25,000달러 초반에서 대량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긴 꼬리 만들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이대로 전고점 돌파를 해버리면 비트코인으로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오히려 반등을 시작하면 빨간색 계속해서 청산시키면서 3만 달러도 쉽게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인용 거래가 트레이딩 가장 잘한다고 중경투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움직임 보면 앞으로 언제 매수할 것인지 패턴을 약간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 대폭등으로 여기 구간 12월 대량 매도했었고 21년부터가 본격적인 트레이딩 중요한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21년 2월 여기 구간 매도했고 6월 7일에는 매집, 22년 1월 4월에는 매도하고 7월 2만 달러부터 매집을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 FTX 파산까지 여기 구간 싹 쓸어 담았다가 올해 4월에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인용거래 매도한 구간이고 빨간색은 매집한 구간이고요. 조 단위로 거래하는 인용거래는 올해 4월에 바이낸스 소송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6만 개 하락장에서 한 번에 털기가 힘드니까 미리 매도를 한 것이고 최근 6월 1일에도 26,000달러 구간 이틀간 매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작은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고 길게 나오는 단기 매도가 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이 있었고요. 인용거래 이전 패턴만 봐서는 4개월에서 5개월 패턴으로 사고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다음 매수 구간은 올해 8월이나 9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8월 초가 되면 빅테크 실적 악화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최근 코시장 안 그래도 바이낸스 소송으로 휘청이는데 나스닥 마이너스 5%만 하락해도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인용거래 매도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 아닐 가능성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인내심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시장 메인 소식 바이낸스 SEC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SEC 집행공동이사 조지 카넬로스 이분을 법무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로 치면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고용을 한 거죠. 이번 소송으로 쟁쟁한 변호사 4명을 추가 고용했고 바이낸스가 적극적으로 SEC 소송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게리 갠슬러 SEC 의장 해고하는 법안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은 중간선거 작년 10월에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 갠슬러 의장 해임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 코인 거래소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현금이 풍부하고 글로벌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비자금 바이낸스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이고 변호사인데 내부위원까지 갠슬러 의장 이번 소송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코인 시장 발전에 부정적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발언을 했고요. 당장에는 거래소 소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은 존재는 하겠지만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 앞두고 표심 많은 중산층 민심 가져오려면 코인 시장 다시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세력들 수익 극대화시키려면 최근 같은 장에서 공포 뉴스 만들어서 최대한 개미들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리플보다 수백 배 권력이나 재력 등 체력이 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장기화는 안 될 듯 보입니다. SEC에서 작년 FTX 파산으로 개인들 손실이 컸으니까 내년 대선 전 보여주기식이라도 조치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추가적으로 18개 코인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EC 소송 보여주기식이라도 바이낸스에서는 소송의 부정적인 요소는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BUSD 기반으로 한 3가지 코인하고 BNB 코인 기반 10가지, 이더리움 기반 5가지 코인인데 거의 작코인들이고 클레이튼, 퀀트, 하모지, 테조스 이 정도 코인이 시가총액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이죠. 바이낸스는 주기적으로 거래량 잡고 문제 있는 코인 상장 폐지시켰지만 최근에는 삭제되는 코인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규제하는 알트코인이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코스모스 이 정도 이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니어 프로토콜이나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ICP, 보이저, 대시, 넥소도 제재되는 코인입니다. 거기에 이번 클레이튼이나 하모니, 컨트 코인이 추가가 된 거고요. 테더나 서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바이낸스 BNB 코인으로 거래를 해야지 수수료가 저렴하죠. 글로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인 BNB로 거래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코인에게는 악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주셨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거래소 소송 충격에 1월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은 이더리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데 올해 1월부터 상승해서 쌍봉 만들고 4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본격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가격보다 이더리움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고요. 작년 9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여기 구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닌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가격이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더리움 업데이트 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업데이트 돼서 이더리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전체 코인 혁신을 이끄는 코인이라서 언제든지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나 NFT 거래, 에코시스템 모두 이더리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코인 시장 가장 영향력 크고 비트코인 60만 개 보유한 코인베이스 모회사인 DCG 그룹이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이 가장 높고요. DCG 그룹이 영향력 행사로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클래식 편입시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더리움의 기능을 연동시킬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 파생된 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조가 비슷한 거죠. 이더리움 올해 4월 샤펠라 상하이 업데이트이고 서지, 버지, 퍼지, 스플러지 등 계속해서 업데이트 예정 중입니다. 특히 다음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서지 업데이트로 거래 처리 속도하고 가스비 감소로 작년 머지 업데이트와 함께 가장 혁신적인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 코인 채굴이 안 되게 막았는데 글로벌 그래픽 카드 가격이나 채굴 산업 판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코인이죠. 그런데 이런 호재 있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당장에 상승한 것이 아니라 호재 직전 3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4월 업데이트 끝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다음 업데이트 언제 한다고 공식 발표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요. 다음 호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가격 또한 1월 저점에서 움직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연말에 이더리움 클래식 호재 나오면 현재 가격 정도는 반등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